안녕하십니까. 저는 앵그르의 누드와 연구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게 된 17학번 김미정입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총 4가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논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논문의 주인공인 앵그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논문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논문 소개를 마친 뒤에는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언급하고 참고 문헌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앵그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그르의 풀네임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입니다. 그는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초상화가로 해부학적인 구조를 무시하고 미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관능적인 여성 누드화를 그린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출생인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1796년경 파리로 와서 신고전주의의 위대한 화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1801년에 앵그르는 자신이 몹시 갈망하던 로마상을 수상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초상화 제작을 주문받았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전통적인 초상화 방식에 따라서 작업했지만 앵그르의 작품은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적인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앵그르는 1806년부터 14년 동안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고대의 조각품과 유적들을 스케치했고 로마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식민 관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로마 시기에 그는 자신이 그린 최초의 여성 누드화이자 발팽송의 용료로 잘 알려진 목욕하는 여인과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그렸습니다. 이 두 작품은 이상화된 누드화의 전형을 잘 보여줍니다. 앵그르는 자신이 추구하던 관능적인 여체의 곡선을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인의 몸을 길게 늘이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는 형상의 윤곽을 표현하는 데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전성기 르네상스 해화와 브론치노의 열렬한 팬이었던 앵그르의 누드화에서는 마니 에리스모 양식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앵그르는 여인의 누드를 공공연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수줍게 뒤돌아선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관객들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마치 훔쳐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여인의 살결은 매우 부드럽고 사실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워 보입니다. 이는 여인의 신체를 이루는 추상적인 선의 흐름 때문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떨어지는 선들은 사실적인 살의 느낌과 대비되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세심한 사실주의적 묘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과 같은 친숙함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듬어진 듯한 윤곽선과 광택이 나는 팽팽한 표면은 앵그르만의 독특한 시각적 감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앵그르는 여인의 몸을 왜곡시키면서까지 리듬감 있는 선의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예컨대 여인의 턱뼈는 사라졌으며 그녀의 가슴은 앞이 아닌 옆에서부터 부풀어 오른 듯 합니다. 또한 가슴 아래로부터 허리로 날카롭게 이어지는 선은 마치 종이와 같은 2차원적 평면성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논문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누드화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변형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쓰였습니다. 본 논문은 사회사적 관점에서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유행하던 오리엔탈리즘이 앵그르 누드화의 주제와 양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의 지도자 다비드의 후계자로서 프랑스 신고전주의 회화를 계승하였으나
그의 누드화에는 스승 다비드의 보수적 고전주의 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낭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주제와 형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낭만적으로 변화된 측면들이 앵그르가 고수했던 고전주의의 바탕 위에 절제되어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고전주의의 변형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본고에서 규정한 신고전주의의 변형은 크게 주제적 변형과 양식적 변형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주제적 변형은 고전, 신화적 주제가 하렘 모티브와 같은 낭만적 주제로 바뀌는 것으로 보았고, 양식적 변형은 고전적 표현 양식에서 탈피한 인체의 왜곡 등의 특징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선 주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앵그르는 앞서 살펴본 초기 누드화에서 신화 모티브와 르네상스의 무력 모티브를 주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는 신화적 누드화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산처리의 대승을 보여주었고, 목욕 모티브의 누드화에서는 스토리를 제거하고 배경을 단순화시켜 누드 여인만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목욕 모티브의 누드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라파엘의 여인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강력한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지의 확대로 유럽인들이 동양적인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유럽 전역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오리엔탈의 이미지는 서적, 해화 등을 통해 표현된 왜곡된 동양의 이미지였고, 앵그르의 작품들도 그 영향에 의해 주제적인 변화, 즉 주제적 변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 만들어낸 하렘 모티브는 주로 나체의 여인, 목욕하는 공간, 동양적 배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르네상스로부터 이어온 것으로 르네상스의 전통이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앵그르의 대표작입니다. 노년의 앵그르는 약 10년간 연구하여 이 작품의 구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상화된 나체의 여인들로 북적이고, 이러한 나체의 여인은 앵그르라는 이름을 대표하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고운 피부와 왜곡된 신체 구조를 가진 다소 수동적이고 힘이 없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문의 구멍을 통해 여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구성 때문에 관음증과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쓰여졌습니다. 구멍을 통해 들여다본 모습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사치스러운 쾌락만큼이나 동양적인 분위기로 어지럽습니다. 앵그르는 이처럼 자신의 미학적 표현을 위해 주제적 변형에 그치지 않고 그만의 이상적인 누드화를 제작하고자 양식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식적 변형에는 인체의 왜곡과 강렬한 동양적 색채의 활용이 주요 특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누드 여인의 관능성과 상징적 의미를 그 속에 담기 위해 비고전적 요소를 차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했던 부분은 당시에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평론가들과 대중으로부터 심한 호평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의 작품에서 인체 왜곡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양식적 변형은 동양적 장식과 색채의 보색, 명암 대비라는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누드화의 구도와 여인의 자세, 표정 등을 통해 관람자가 시각적 탐닉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능성을 배가시키고 등장인물과 관람자 간의 교감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엄격한 고전주의에서부터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논문은 이처럼 균형과 조화를 통해 미학을 완성한 앵그르의 누드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제 양식적인 관점으로 신고전주의의 변형의 특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앵그르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고전을 탈피한 낭만적 특징들을 수용하는 듯 하였지만, 그가 초기에 르네상스 목욕 모티브를 이어받아 제작했던 이상적 여인을 명료하고 유려하게
유련, 선처리, 조각상과 같은 피부 등의 고전의 양식으로 수십 년간 여러 작품들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시켰다는 사실은 그가 고전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여인의 관능성에 합리화를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신고전주의 화가인 앵그르가 그의 누드화에서 전통을 고수하는 고전과 감성적 낭만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전주의의 변형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던 점에서 의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앵그르의 작품 연구에 있어서 누드화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위 발표와 앵그르의 작품 연구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고 문헌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7학번 김미정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